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기술주들이 추락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면서 실제로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미국 증시 과연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별거 없네. 정말인가요? 네, 공매도에 타겟팅이 됐었던 종목군들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매도가 들어갔었던 거, 우려감이 있었던 종목들 지금 다 상승 반등을 하니까 공매도 별거 없잖아,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말 그런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SKIET가 오늘 상장을 드디어 합니다. 야, 관심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과연 오늘 따상을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아마 따상은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81조 원에 대한 신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엄청나게 청약 경쟁률이 몰렸었고, 또 자금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발은 순조로울 것이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량이 터지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조심하고 물량을 털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시작부터 나스닥은 급락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큰일 나겠네, 이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은데 마감해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지수가 좀 버텨줬기 때문에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도 했었는데 다우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락 마감이 좀 됐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빠졌어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2.5%.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다우지수 마이너스 0.1%, 에이, 그거밖에 안 빠졌는데 뭐 걱정입니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승 출발해서 신고가가 다시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 이게 약간 내용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 후반부에 더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더 열어놨다는 얘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시장의 움직임들이 지금 약간 그 경기 회복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 증시에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기술주들의 반등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이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가 거의가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권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매도의 빌미를 계속 찾고 있었던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경기 성장주들에 대한 상승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그런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뚝 하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제 제가 방송에도 설명드렸지만, 금융투자가 이런 그 부분들을 억지로 만들어 왔다라면 한 대 때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신고가를 만들고 있지만 결코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약간 불안정한 흐름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4월달에 신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었죠.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금리 인상 조금 안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조금 더 느지막히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났죠. 지금 뭐 미래 수익률에 타격을 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을 당장 안 하더라도 언젠간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 재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반등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은 기술주들, 성장주들에게 미래 수익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성장주는 미래 수익을 가지고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주식들을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미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생각했던 기대감보다 주가는 더 축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주가 상태가 과대평가가 되거나 아니면 다 올라왔다, 이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한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의 온도 차이는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경기 호전에 따른 기대감을 가진 종목군들은 막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런 기술주, 성장주들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연결된다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바이오 종목군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알파벳,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뚝 하고 떨어졌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다 2%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벌금 부과에 대한 소식 때문에 6% 이상 떨어지는 모습 만들어졌습니다. 뭐 주요 기업들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크게 폭락을 했는데 당연히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약간 제한적이겠죠. 왜냐하면 시총 상위권 종목에만 제한적인 영향이 들어갈 것 같고요. 뭐 경기 호전주들 쪽으로 이제 많이들 옮겨 타셨을 테니까 그쪽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이 있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시장 상황만 별로 좋지 않겠죠? 네. 왜냐면 시총 상위권 종목이 흔들거리게 되면 시장 상황은 좋지 않을 거고, 어떻게 본다면 수급 차원에서는 금융투자가 오늘 차익 실현을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욕 시장에 참여 중인 전문가들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너무 오른 상태라서 추가 상승에 제한이 있다. 자, 요 얘기는 뭐 계속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나스닥, 성장주, 이 기술주들을 두고 얘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긴 합니다. 너무 올랐다. 사실 주가가 이제 계속 신고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우려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제한이 있다라는 말을 일단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JP모건, 시장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이 상당히 멀리까지 왔고요. 비교적 직진 방향으로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쪽 방향으로, 한쪽 코스로다가 그냥 직진으로 쭉 내달렸다, 이 얘기죠. 이에 따라서 추가 상승을 위한 허들이 더 높아졌다. 즉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더 높은 단계의 성장성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기술주의 하락은 지난 금요일 이후에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반등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격적인 매도에 시달리고 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일단 기술주들의 어떤 추가 하락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신고가에 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신고가가 나오면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막 가져야지 되는데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불안해요, 올라가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 약간 비정상적인, 왜 올라가지?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될 텐데 왜 올라가지? 근데 예상했던 대로 차익 실현이 딱 하고 떨어지니까 이것 봐라,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 좋다,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파고 들어가서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국내 증시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받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저렇게 금융투자만 지 혼자 잘났다고 올라가게 되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단기적 반등에 깊숙이 들어가서 박수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지금 같은 시기는 조심조심, 돌다리 막 두들기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건너가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예수금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변동, 일단은 상황 보면서 진행하시긴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오후에 무료방송도 있고 하니까요. 자, 시장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 많이 참여하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변동 조금 고민하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바라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공매도 별거 없네. 이거 개인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들이 한 이야기예요. 네, 공격받은 탑5 모두 주가가 올랐다. 또 뭐 공매도 타겟팅이 된 종목도 다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들도 너무 지금 앞서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공매도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일주일 조금 지났거든요. 5월 5일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딱 5거래일 지난 거죠. 근데 5월 3일 하루 주가 빠졌고 4일, 6일, 7일, 10일 다 올랐는데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공매도가 재개된 지 이제 5월 달로 치게 되면은 이제 뭐 3일날 빠진 거 다 올렸죠. 다 올렸고 주가가 오히려 더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긴장하는 모습 보였지만 코스닥, 코스피 다 올랐다. 다 올랐다. 공매도 거래 대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냐. 거 봐라. 이거 뭐 공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공매도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란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언제부터 하락했죠? 4월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부터 5월 3일까지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오르긴 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 나아진 게 있나요? 없죠. 수급적인 부분들 나아진 게 없어요. 누구만 올라왔어요? 금융투자만. 지 혼자 올라왔어요. 지 혼자 올라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즉 떨어진 것만큼 주가가 올라갔느냐? 물론 수치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공매도 타겟팅이 된 종목들, 시총 상위권 종목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살펴보세요.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없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 기술적 반등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휘청거리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항상 이런 식이죠. 주가는 떨어지고 나서 뭔가 당근을 다시 던져줍니다. 괜찮아. 이렇게까지 많이 안 빠질 거야. 그럼 투자자들이 또 안심하죠. 그리고 나서 뒤통수를 빡 하고 때린다는 이야기죠. 자, 종목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 HMM, 금호석유, 카카오. 이게 공매도 대금 상위 5가지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 지금 보면 다 올랐어요. 코스피 쪽에. 네, 다 플러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젠 이거는 안 돼. 시젠은 안 되고요. 마이너스 12%. 이건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KMW,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라다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지금 현재 0.6% 상승했다고 되어 있고 다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쪽은 좀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워낙 급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뭐 조금 올라갔다고 치더라도요. 실제로 좋은 흐름을 보이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이 공매도 친 상위 5 보면 코스피에서는 SK이노베이션, HMM, 카카오, 현대미포조선, 동국제강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게 공매도 잘 친 것 같아요. 근데 손실이 났죠. 손실이 났는데 자, 저 부분에서 이제 손절을 쳤을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매도에 대한 부분들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잘 친 것 같긴 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약간 애매해요. 저 위치가 카카오가 많이 떨어질 만한 위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매도 쳤다는 약간 애매하죠. 근데 HMM이라든지 현대미포, 동국제강 이런 것들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변화는 조금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 있겠죠.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그냥 밀어 올려주면서 엿먹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삼천전제약, 시젠, KMW 이거 잘 들어갔죠. 시젠하고 KMW 그 다음에 JYP엔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많이 올라와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젠이라든지 KMW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빈사 상태잖아요. 그거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놓고만 보면은 코스피 다 올라가지 않았냐, 공매도 타겟팅 된 것도 다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꼭 그렇지 않아요. 네, 뭐 더 올라간 종목들도 당연히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죠.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잔고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10% 안쪽의 그런 변화는
금방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인다는 이유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한정적 공매도를 재개했는데 큰 문제 없다. 뭐 그동안 말하지 않았느냐? 공매도도 괜찮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보유한 물량이 많지 않아서 뭐 전면적인 공매도 재개를 하더라도 문제 없을 거 아니겠느냐. 너무 이제 여기에서 너희들이 축소해서 너무 좀 오버해서 그렇게 공매도 재개된 부분들을 한정적으로 제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네,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재개해서도 영향을 줄 만한 충격이 없었을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일주일 지났다고 해가지고 공매도 초기 시점인데 이거 가지고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 남아 있다고 보셔야지 돼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주가 뚝뚝뚝 떨어졌어 봐요. 여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공매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은성수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부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금융투자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주가를 이런 식으로 끌어올렸어요. 외국이나 연기금은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들이 올려놨어요. 물론 자기들이 뭐 수익을 챙기기 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죠. 자, 어쨌건 네,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별거 없네? 이런 생각 지금 하시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종목 숫자를 늘려갈 때 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충격이 없을 만한 종목으로만 천천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예수금을 모두 다 풀진 않아야 됩니다. 현금 아직도 확보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충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시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방향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서 예수금을 조금씩 풀어가시는 거, 그걸 권장해 드립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그렇게 천천히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81조의 신화를 쓰고 있는 SKIT 오늘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따상 갑니까? 네, 일단은 따상을 갈 것 같아요. 네, 따상을 갈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오늘 시장이 약간 불안해져 버려. 그러면은 일단 그쪽으로 또 몰릴 가능성도 있겠고요. 워낙에 이제 그 청약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공모주 못 샀으면은 이렇게 시장이 상장할 때라도 사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보통 따상을 치고 이렇게 공모에서 따상에 들어갈 때는 일단 160%가 팍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모가 시작하면서 상하가 팍 들어가 버리는데 요런 상태에서라도 한 주라도 건질까 이거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따상 이후에 나타난 따상상? 네, 뭐 그런 거. 다음 날도 상한가 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들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보면은, 일단 시가가, 공모가가 105,000원이에요. 105,000원. 그래서 이제 최대 210,000원까지 되고, 거기서 상한가를 한 번 더 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160% 정도 수익률을 일단 따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따상입니다. 자,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아마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오늘 이 상한가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따상에 대한 맛은 한번 보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좀 많이 몰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막 이렇게 뉴스에서 시나리오 쓰고 있죠. 따상을 가게 되면 얼마를 벌고, 따상상을 가면 얼마를 벌고, 따상상상을 가면 얼마를 벌고,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네, 들어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벌고 이거 자체가 회로를 돌릴 수 있게끔 얘네들이 약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 해주면 돼요. 어디서 약을 팔아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만 보면 돼요. 신규 상장 종목은 물량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SKIT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호예수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어요. 보호예수가 적다는 것은 물량이 시장에 풀릴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풀리는 물량만큼 개인들이 가서 받아줘야 되거든요.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 일단 이게 배터리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도 나쁘지 않고 SK이노베이션의 자본 15조 원을 등에 업고 있다. 이것도 역시 긍정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 주가대 자체가요. 제법 높습니다. 뭐 14만원대, 18만원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따상을 가게 된다면 27만 3천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증권사들의 목표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렇게 따상을 가게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막 나오겠죠. 상한가에서부터. 근데 받아주는 매수 세력이 많으면 주가는 안 빠질 겁니다. 잘 버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따상을 들어갔을 때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간다면 다음날로 넘어가도 괜찮지만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은 그 즉시 팔고 나오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물량이 나오면 일단은 매도한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큰 부담 없이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수익률에 만족하는 것, 수익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나스닥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기술주들이 추락을 했기 때문인데 약간은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나 생각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술주 성장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별거 없지 않습니다. 네, 초반에 나타난 움직임들은 거의 대부분 속임수 또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내용일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별거 없네 그러면 안심을 팍 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뭐 아주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공매도 별거 없지 않습니다. 항상 타겟팅된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피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쪽에 개똥이 많이 있다 그러면 굳이 그쪽 가면서 실수해서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개똥밭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SKIET가 오늘 따상을 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한가가 안 풀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풀린다라면 차익 실현, 상한가가 안 풀리면 그대로 홀딩, 다음날 상한가 풀리면 매도, 다음날도 상한가 안 풀리면 홀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한가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풀리냐 안 풀리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도냐 아니냐를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신규 공모주로 들어가서 투자를 들어가실 분들은 꼭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증시에서 하는 말이나 충고 따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네.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에 달려있지. 주식시장에 주식보다 바보들이 많은가, 아니면 바보들보다 주식들이 많은가. 여기서 바보들은 증권시장의 참여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은 주식이 더 많은가, 참여자가 적은가, 그 얘기죠. 참여자가 많다라면 그것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막 사려고 하는 사람들 바글바글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항상 제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점에서는 경쟁이 작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고점에서는 쉽게 건드릴 수가 없죠. 왜냐면 바글바글 하기도 하고요. 또 매수하는과 동시에 또 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종목을 매매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그렇게 바글바글해지고 주가가 빵빵 튀어 올라갈 때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저점에서 매수해 놓고 진행돼야지 시장이 변화를 겪더라도 잘 버텨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잘 하실 수 있죠? 네,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종목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률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